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양의 계몽 사상인 빛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처럼 동아시아의 광복도 미래를 여는 큰 빛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빛이 있을까요? 2025년은 탄핵 열차가 이제 달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탄핵 열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빛을 향하고 있고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엄과 탄핵 이 국면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테마를 개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1972년 유신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돌진적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1인당 GNP 증가 또는 수출 증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다른 가치들을 다 희생, 상쇄하면서 전력 투구했던 그런 체제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열었던 돌진적 근대화의 유산이 돌진적 정치 문화의 유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돌진적 정치 문화의 유령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 행위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그 행동에도 이것이 녹아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천지에서 민주화 30년의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안으로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를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많은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의 그 행태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돌진적 정치 문화와 유사하다, 이런 테마를 전개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1인 지배체제로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을 다 축출하고, 그래서 일사불란한 획일적인 어떤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또는 정부를 공격을 했고, 또 그런 공격의 수단은 다양했습니다. 강요를 탄핵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의회 활동을 통해서 추궁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했던 겁니다. 이런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압박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윤 대통령이 혹시 어쩌면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택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가정을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런 함정을 사실상 파놓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압박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 압박에 시달리다가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은 다른 말로 본다고 하면은 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멸의 길로 결국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나요? 그분이 보기에는 민주당은 1인 지배체제고 더 나아가서 좀 가장 큰 목적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게 어긋장나는 그런 발언을, 메시지를 해놓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수권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떳떳이 맞설 것이며, 따라서 이건 긴 장기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지배자들에게, 동조자들에게 구르지 말고 맞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절대절명의 이 목표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취하게 되고 또 그 결과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법률을 세워서 발언을 얻는 소신껏 발언을 하는 한덕수 대행 체제를 그냥 급격하게 탄핵을 시키고 그래서 정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 정도로 빨리빨리 이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권력이 대단히 세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 혼란과 또는 정부 제대로 기능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일부 여론을 조성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민주당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미래를 어둡게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돌진적 근대화의 유산이 돌진적 정치 문화의 유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유령이 지배하는 것은 비단 여당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야당에 아주 전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1인 지배 체제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그 유령을 어떻게 우리가 추방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열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탈바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지에 기대는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에는 항상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따르고 또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때로는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가지고 새로운 사태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악화하면 또는 악순환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탈바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탈바꿈은 그냥 단순한 사회 변동이나 사회 변환이 아니고 보다 더 큰 스케일의 변동 그것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과연 현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져 있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돌진적 정치 문화 안에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써서 서로 공격하고 흑백 논리로 싸운다고 하면 우리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암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만큼 더 강화되는 거고 유령이죠. 일종의 과거로부터 다시 되살아서 나와 있는 이 유령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사람들이 이제 직면하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고 깨달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계몽이고 이게 결국 탈바꿈의 힘으로 이게 작동을 한다. 그때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 공동체의 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4.19 혁명이 일어났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2016년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상당히 모이는 그런 어떤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것을 새로운 정치 문화로 정착시키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직 유일하게 말하자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령이나 또는 젠더나 또는 직업이나 이념이나 이걸 떠나서 하나로 뭉쳐갖고 했던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고 외쳤던 그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도 매번 광화문 거리원에 나왔었고 한번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는 억수 같은 장대빛이 쏟아져도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앉아서 끝까지 응원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발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 안에는 국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우리한테 있어요. 현재의 상황은 이걸 우리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치라고 하는 것이 흑백 논리로 네가 죽냐 내가 죽느냐의 어떤 싸움이니까요. 이게 또 그런 정치가 계속되는 한은 국민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연대나 또는 어떤 결속감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은 분열입니다. 이게
정치가 분열되면 국민이 분열되는 거고, 따라서 이 분열된 조건 속에서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될 것은 단순한 징벌적 정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벌적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물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탄핵입니다.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지 될 것은 이런 적대적인 분열, 뺑 논리에 의한 전면적인 대결, 이 풍토는 이제 넘어서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누구건 간에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그걸 그 사람의 뜻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근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말 그건 잘못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망상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느꼈고, 이런 심대한 이 국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정이 어려워지는, 정상적인 국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태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해야지 됩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갖건 간에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개선해가는 어떤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탄핵이 단순한 어떤 징벌적 정의에서 끝나지 않고 소통 정의라고 하는 새로운 물꼬를 열어서 우리가 유사한 어떤 실수나 또는 잘못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체크하고 또 감독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되겠다. 이것이 아마도 광복 80주년 2025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탄핵 열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돼야지 되고, 또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